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총 30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이 3문제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상품별 구매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상품 그리고 구매 요청 그리고 상품 구매 내역 이 세 가지 테이블을 완성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테이블에서 하래요. 자, 상품 테이블에서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이 상품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필드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사진이라는 그 필드를 상품 가격 필드 다음에다가 추가시키래요. 상품 가격이 지금 맨 밑에 있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상품 사진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시키고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을 첨부 파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맨 마지막 칸에 가서 우리가 상품 사진이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은 이제 첨부 파일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첨부 파일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이제 구매 요청 테이블에서 하는 거죠. 자, 요 상품 테이블은 이제 닫기 누르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매 요청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5번째 자리에 입력되는 그 하이픈이요. 하이픈 이후에 반드시 세 자리가 입력되도록 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구매자 아이디가 어떻게 돼 있나 좀 보자고요. 우리 테이블 일단 실행 먼저 시키고 그리고 여기 구매자 아이디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값들이 이렇게 이제 구매자 아이디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5번째 자리에 입력되는 빼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빼기가 요 5번째 위치에 있죠. 요 빼기 이후에는 반드시 세 자리가 입력되도록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기 이 뒤에 여기에 요 자리에 세 자리의 값이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고요.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구매자 아이디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을 때 일단 이 전체 글자 수가 8글자예요. 8글자고 요 하이픈의 위치는 지금 5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글자가 8글자니까 8에서 하이픈의 위치의 값 5를 빼버리면 이제 3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이 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3이랑 똑같아야 요 뒤에 있는 글자가 세 글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사용자가 값을 잘못 입력해서 만약에 7글자가 요만큼은 이제 입력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이픈의 위치는 이제 5번째가 될 거고 전체 글자 수는 이제 7글자가 되겠죠. 그러면 7에서 이제 5를 빼게 되면 이제 2라는 값이 나와요. 2라는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하이픈 뒤에 두 글자만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하이픈의 위치를 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뺄 겁니다. 그 뺀 그 값이 3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구매자 아이디라는 요 필드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 글자 수를 셀 때 우리가 len이라는 그 명령어 써 주면 되겠죠. len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거를 이제 묶어 줄 겁니다. 구매자 아이디를 이제 묶게 되면 이제 구매자 아이디의 글자 수, 전체 글자 수가 나오겠죠. 거기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냐? 우리 인스트를 자, 우리 인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위치값을 찾아달라. 위치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우리 구매자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필드에서 뭘 찾아라?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이픈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5가 나올 거고 요 앞에서 전체 글자 수는 8글자니까 8하고 나올 거예요. 거기서 8에서 이제 5를 뺀 그 값이 3이랑 똑같냐? 그렇게만 이제 물어봐주면 돼요. 이렇게만 이제 식 써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글자 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8글자니까 8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인스트 위치를 찾아라. 뭐의 위치? 이 구매자 아이디에서 요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하이픈의 위치가 5니까 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8에서 5를 빼면 이제 3이요. 그래서 그게 3이랑 똑같아야 뒤에 있는 이 글자 수가 세 글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써주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요 아이디 뒤에 보면 Y28이라고 써 있는데 요 8이라는 글자 한 글자 지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이 필드에서 이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입력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고 키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ESC 있죠? 그거 눌러서 이제 방금 했던 거 취소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효성 검사 요거까지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내선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내선 번호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여기에는 1, 2, 3, 4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네 자리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반드시 입력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필수 요소 우리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지고요. 자, 내선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 입력 마스크 여기다가 숫자 4자리가 입력되게 할 거니까 00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바로 뒤에는 세미콜론 바로 뒤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특수 문자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거 저장할래 말래 그런 거 찍어주는 건데 문제상에서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찍고 생략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입력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샵이 표시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샵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에다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내선 번호 한번 찍어보자고요. 찍었더니 입력될 그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는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매 요청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량이라는 이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 필드 크기 보게 되면 정수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바이트로 고쳐주면 됩니다. 바이트라고 고치게 되면 얘는 0부터 255까지 그 값들이 이제 입력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1이라고 그게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수량 필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수량이라는 필드 선택해주고 우리가 기본값 여기다가 이제 1하고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5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 구매 내역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VIP 구매자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VIP 구매자라는 요 엑셀 파일에 첫 번째는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VIP 구매자로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거죠. 해서 외부 데이터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새 데이터 원본에 들어가서 파일에서 엑셀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이요.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 이름, 파일 어떤 파일이야?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열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1급 총정리에 XX에 우리 모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VIP 구매자라는 거 요 엑셀 파일 선택해주고 열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당 경로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문제에서는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연결시켜라 그거죠. 그러면 연결시킬 때 우리가 마지막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해주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우스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첫 행에 열머리 글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연결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VIP 구매자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IP 우리 구매자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법사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에 VIP 구매자라는 그 테이블을 우리 이 경로에 들어있는 이 엑셀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라고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을 보니까 VIP 구매자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는 구매 요청 테이블에 구매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구매 코드로 서로 참조하겠다. 그거죠. 그때 이제 관계는 m 대 1이다. 또한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는 상품 테이블에 우리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이제 상품 구매 내역과 상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 간에는 상품 코드로 서로 참조한다. 그거죠.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각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 설정을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찾아가서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매자 테이블, 구매 요청 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이미 돼 있네요. 얘네들은 이미 엑셀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는 손대지 마라. 그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도 필요하고요. 구매 요청 테이블도 필요하고 또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도 필요하죠. 이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예요. 구매 요청 테이블은 이미 꺼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품 구매 내역과 상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만 더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테이블 표시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주고요. 상품 테이블도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구매 내역과 구매 요청 요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관계 설정 좀 맞았고요. 그때 서로 이제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로 서로 참조한다 그랬으니까 구매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요거 첫 번째 거 체크 표시해주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관련된 레코드를 모두 다 업데이트해라.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하래요. 그럼 마지막 거 얘는 모두 삭제로 돼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요. 이 두 테이블 간에는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서로 참조한대요. 그럼 이제 상품 코드라는 필드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상품 코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아까 했듯이 우리 항상 참조 무결성에 체크 표시해주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끝났어요. 그럼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 설정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꼭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서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